광수도 참 재밌는 캐릭터죠. 유일하게 옥순을 선택하지 않은 남자였죠. 그래서 정숙과 데이트를 했고, 그때 정숙과 데이트를 하면서 비트박스 23곡의 노래와 함께 정숙 씨의 정색을 불러왔죠. 광숙 씨가 인기 많은 이유는 일단 대화 스킬이 좋고,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후광 효과도 있고, 그리고 키도 크고 뭐 여러 가지가 합쳐진 거죠. 노래를 잘하는데 뭔가 그 스타일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근데 또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죠. 보통 콘서트에서 20곡 넘게까지는 잘 안 부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를 하고 와서 정숙 씨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광수를 포기하자니 지금 다른 분들이 이런 상태란 말이야. 정숙 입장에서 뭐 영수나 영호, 영식 일단 이 세 분을 만나기는 조금 애매하죠. 일단 영수, 영식은 남자로 안 보일 거고 영호도 안타깝다. 영호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어쨌건 지금 예선 통과를 못한 것 같고 그러면 이쪽 영철, 광수, 상철밖에 안 남는데 광수를 포기하고 만날 만큼 또 이분들이 괜찮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정숙 씨도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숙이 광수가 뭔가 순자로 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심란한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아니 뭐 순자로 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로 정한 것도 아니고 순자로 가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나랑 1대1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제 1대1 하고 싶어서 데이트를 했는데 계속 혼자 계속 노래 부르더라고. 정숙 씨는 그거를 옆에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 차이예요. 그러니까 광수의 이런 것도 맞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다만 광수 씨는 자기애가 너무 넘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내 노래를 관람해줄 관객이 필요한 거는 있기는 하죠. 근데 정숙 씨는 이제 그런 문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문화가 다르니까 같이 하기는 좀 어렵죠. 정숙 씨가 약간 맞아맞아 응원단이라고 제가 썸네일을 박았던 것처럼 약간 맞아 하면서 막 다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다 하고 있는 약간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정숙 씨가 다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노래하고 그런 상황 근데 순자랑은 그 시간에 대화를 했단 말이야. 정숙에게는 노래를 해줬고. 그럼 광수 입장에서 대화하기 편한 상대는 정숙보다는 순자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계속 혼자 노래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정숙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화 충격이지. 그래서 아니 식당에서 노래를 했어? 아니 차에서. 영자도 참 영자다. 식당에서 노래를. 광수 입장에서는 팬 서비스였다. 팬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광수는. 광수는 팬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야. 팬이 필요해. 여기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같이 부르긴 했을 때 난 같이 부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하지만 같이 불렀으면 광수 씨가 싫어할 수 있어. 광수 씨는 자기의 어떤 공연에 관객이 난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할 거면은 적절하게 화음 정도 넣으면 몰라도 같이 부르는 거는 그걸 원하진 않아. 비트박스 할 때 랩까진 괜찮아. 근데 그 광수의 노래를 보면 뭐야 녹음실 가서 혼자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옆에서 같이 부르면 그렇지. 막 트러블 메이커 하면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쭉 빼는 뭔가 그 뭐 R&B 창법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뭐 그 특유의 그 발라드 R&B라고 해야 돼. 뭔가 아무튼 그 특유의 창법이 누군가랑 같이 부르기에 적합한 그런 창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비트박스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난 좀 오글거리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트러블 메이커 부르고 박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 그래서 대단하다. 해서 점점 정색으로 변해가. 혹시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인물이 망가져. 지금 분위기는 뭐 그럭저럭. 그래서 광수님이 계속 질문을 했어. 근데 자기 말만 하던데. 이제 뭐 정숙님도 지금 이 데이트가 실망스럽고 광수에 대해서는 좀 세모 표시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기분 좀 내가 생각했던 100점짜리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게 화가 나는 거죠. 한 소절 부른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23곡이니까 뭐 1시간 내내 부른 건 아니고 그냥 오는 차에서 그냥 부른 거겠죠. 자기 말만 했는데 말이 너무 많아서 엄청 피곤해. 광수 씨는 말을 잘하지만 말을 한번 입이 트이면 누군가가 들어준다 그러면 조절을 못해. 뭐 결국 저게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이겠지. 주인공병. 정숙 씨 광수 데이트하고 와서 지금 마음이 여러모로 안 좋나 봐. 아니지 근데. 정숙 입장에서는 그래도 광수가 나한테 관심 있으니까 저러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나도 약간 광수를 놓치기에는 지금 아쉬우니까 이 자리에서 딱 선을 긋기는 힘들지. 그건 그래. 메들리도 쉽진 않은 건 맞는데. 그러니까 정숙도 지금 나도 말 많은 편인데 나보다 말 많은 사람 진짜 손에 꼽거든. 근데 진짜 말이 많았다라는 거죠. 광수가 옥순을 선택하지 않은 거는 광수 말로는 1대 다가 싫었다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과 그 중에 하나 원오브댐으로 묶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게 결국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일 거고. 음.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영자는 좋게 해석을 합니다. 광수가 말이 많았던 건 오늘 너랑 할 말이 많았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대화 주제는 뭐였어? 근데 정숙은 몰라. 광수 오빠 에피소드? 뭐 캄보디아 간 거, 롯데월드 간 거 뭐 그런 얘기들 막 했었지. 그래서 뭐 토크쇼야. 근데 이제 옥순 선택한 거 웃기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웃기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저기 가고 싶었지만 전략상 안 간 건데 의거 바보들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데이트하는 중인데 뭐 어쩌라고. 응? 나랑 데이트하러 왔는데 옥순한테 뭐 그렇게까지 자꾸 옥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지 싶었대. 광수는 그 안에서 자기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게 기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기쁘면서 옥순과의 데이트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옥순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근데 막 크지는 않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23곡도 진짜 잘하는 부분만 물었다고. 그 약간 자뻑하는 모습이 싫구나.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뭐 정숙님도 지금 광수가 자기한테 연애 얘기를 한다든지 뭐 선택 관련 이런 얘기를 해야지. 옥순 보러 갈까? 이런 얘기나 하고 자기 노래나 부르고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광수는 관객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광수는 정숙과 데이트가 끝나고 진짜 누워서 자고 있어. 갔다 와서 자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찍 자기로 정숙한테 이제 여러 번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와서 자고 있는데 이게 광수에게 잘 된 일일지 안 된 일일지 영철이 와가지고 옆에서 인기척을 내니까 광수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매트릭스가 공연 마치고 뭐 잠깐 쉬어야겠지? 광수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친구가 없는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호 씨도 친구가 없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호는 스타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장난을 치고 싶어 할 수는 있어도. 광수는 스타이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과 안 어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개인적인 면이죠. 개인적인 면이 있고 자기가 가진 어떤 정보를 안 주려고 해. 그러니까 광수 씨는 사회적 지능이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치 뭐 불 꺼줄까 이런 배려가를 잘 하는데 자기 정보를 이렇게 뭐 오픈하고 이 사람과 얘기하고 이런 건 없어. 절대 손해 보는 짓을 안 한단 말이죠. 자기 정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영철이 어디 가게? 근데 아니 그냥 추워서 자기가 뭐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누군가와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는 뭐 절대 해주지 않죠. 영철 씨가 자려고 하니까 불 끌까? 왜냐면 영철 씨가 자고 나서 움직이는 게 본인에게는 더 나으니까 나 순자랑 좀 얘기하려고 오려고 해도 돼. 근데 광수는 그걸 보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불 끄는 거는 배려의 심이기도 하지만 영철이 푹 자게 하는 것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기본적으로 오픈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정보를 주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뭐 불 끄는 건 됐다고 하고 영철은 영철대로 뭐 자기 때문에 지금 뭐 불을 끄고 싶지는 않겠지. 영철이 잠들고 나서 이제 움직입니다. 도착한 곳에는 이제 순자 씨가 있었죠. 순자와 얘기를 하러 왔고 이날 정숙과 얘기를 했지. 지금 광수의 프로세스 순서는 정숙, 순자, 옥순이에요. 정숙, 순자, 옥순. 계속 이 순서를 지금 거의 지키고 있거든요. 이 전날 저녁에 정숙이랑 얘기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순자 얘기하고 그다음에 옥순 얘기하고 지금 그다음에 지금 정숙이랑 데이트했고 그다음에 다시 순자 찾아왔고 지금 이 순서를 계속 지키고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슬슬 광수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겠지. 우위가 점점 생길 거고 정숙과 데이트를 해보니 순자랑 데이트를 할 때만큼 대화가 잘 되진 않는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둘이서 가는 순자랑 광수랑 가는 이 데이트 나가는 모습을 정숙 씨가 저 멀리서 봤어. 그러니까 정숙 씨 입장에서는 광수가 그렇지 않아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뭐 나를 선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그 저녁에 찌개를 먹으러 간다거나 그때 옥순한테 갔었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광수가 내가 봤던 광수가 맞나? 지금 23곡 노래를 한다고? 어른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자기애가 넘치고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슬슬 발견하면서 광수에 대해서 좀씩 실망하고 있죠. 타이밍이 참 공교롭죠. 광수 씨는 정숙과 나눈 이야기를 까마귀 잊은 듯한. 그러니까 정숙도 나한테는 잔다고 하더니 순자님이랑 얘기하잖아. 지금 광수에 대해서는 실망. 근데 광수 입장에서는 숙소 가자마자 잤지. 안 잔 거 아니야. 거짓말은 아니야. 일찍 잘 거야. 일찍 잤어. 일찍 깨서 돌아다닐 거야. 라고 안 한 거지. 순자 방금 불려 나갔어. 지금 뭐 꼰지르는 거예요?
광수가 불렀다 이거지. 지금 이분들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죠? 순자님이랑 대화하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호는 또 여기 껴있네. 영호는 또 언제 왔죠? 영호가 소리 없이 강한 이유가 이제 이런 건가요? 지금 여기서도 은근슬쩍 여자들끼리 지금 뒷담화 회동인데 거기서 껴있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어. 좋게 말하면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앞뒤가 다르지 않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기본적인 브랜딩. 그래서 영호 씨가 있는 조직에서 영호는 그냥 다 잘 어울리는, 사람들도 아이 뭐 영호야 뭐 그냥 뭐 사람 좋지, 약간 이런 브랜딩이 되는, 존재감 제로랑은 좀 다르죠. 그냥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편안한 사람 정도로 하면 좋겠네요. 스며드는 사람 그것도 괜찮고. 뭐 남자로 느껴지는 거는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됐지. 들어가서 잔다고 나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영자가 잔다고 그랬어? 지금 다들 여기 옆에 영호가 있는데 아무도 영호가 있는 것을 뭐 신경 쓰거나 영호가 있어서 말을 조심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 오늘 일찍 자려고 가면서도 일찍 자야 돼. 차에서도 일찍 잘 거야. 말리지 마. 누가 말려? 이렇게 지금 3번이나 말을 했는데 데이트 내내 이렇게 일찍 잔다고 해놓고 자기 가서 잘 거라고 너도 얼른 자라고. 근데 순자님이랑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한테. 지금 정숙 씨는 광수에 대해서 이제 실망할 대로 했는데 광수랑 정숙 쉽지 않겠어요? 광수 씨가 지금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5째 날 정숙 씨에게 확실하게 마음 표현을 하고 이러면 몰라도 광수 씨가 지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죠? 지금 슈퍼데이트권 딴 걸로도 정숙 씨한테는 안 쓴단 말이죠. 이제 뭐 정숙 씨하고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광수가 정숙 씨가 1순위인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데이트를 하면서 접혀버린 느낌이야. 근데 정숙 씨가 이날만 가지고 생각하면 정숙 씨가 예민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전날 광수가 분명히 나한테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했는데 다음날 나를 대하는 태도가 자꾸 피하고 순자랑 얘기하려고 도망치고, 그때부터 이제 얘가 진짜 그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라고 이제 느껴지니까 그게 쌓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망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오늘 데이트에서 실수했을 수도 있고 따로 데이트 나가서 하니까 뭐 별로네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들어가서 잔다고 하는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본인 혼자 지금 대화하는 거야? 심지어 본인이 순자한테 갔잖아. 근데 자다가 깬 거긴 한데. 근데 영숙은 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생각이 달라졌나? 그러니까 정숙은 광수 포코인 광수랑 이제 정리를 할까 말까. 근데 이거 이제 너무 꽂히긴 했는데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말? 현재 광수의 순위는 1순위에서 빠져나가기엔 반반. 광수 만날까 말까. 광수를 선택할까 말까. 반반. 반반이면 1.5. 지금 정숙 씨의 계산은 이거야. 광수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광수가 좋나? 왔다 갔다. 만약 그게 중간이면 1.5인데 거기에서 좀 아닌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1.7.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도 광수는 1순위긴 한 거지. 지금 1순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어쨌건 광수니까. 고민 좀 해본대. 내가 너무 지나친 건지. 지금 이것만 보면 감정적이고 지나친 건 맞아요. 지금 이 씬만 보면. 이날의 모습만 보면. 근데 이제 정숙도 내가 그냥 혼자 서운해서 그런가? 앞뒤를 좀 따져보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맥락을 따져봐야지. 근데 이날 아침부터 광수가 정숙을 피했거든. 물론 광수가 일부러 피한 건 아니고 광수는 자기 순서도가 있다 보니까 그 순서에 맞춰서 순자랑 얘기할 차례였기 때문에 정숙을 피한 건데, 정숙 씨는 아니 어젯밤에 나 분명히 좋다고 해놓고 왜 저래?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네? 라고 그때 이제 느낀 거지. 광수는 순자와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광수 앞에 앉은 순자, 확실히 박조 표정이. 순자 씨는 광수에 대해서 호감이 크기 때문에. 광수는 나는 약간 시청자 모드로 있었지. 근데 순자는 아니 근데 대진운이 참 좋아. 근데 이 대진운이라는 이 표현이 옥순에게 우르르 갈 뻔도 했는데 1대1 데이트를 했네. 그러니까 이 대진운이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잘못 쓴 것 같아요. 순자가 이 말을 쓴 의도는 1대1 데이트를 했네 운 좋게 그 뜻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저 말뜻만으로만 따지면 지금 다른 남자 출연자들에 비해서 네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다른 남자 출연자들이 별로라 네가 돋보이네 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대진호는. 근데 이제 순자가 그 말 뜻으로 한 건 아니고 지금 이 맥락상으로는 대진훈이 좋다라는 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1대5 데이트에서 실수가 없을 때 너는 참 선택을 잘 해서 정숙이랑 그래도 1대1 데이트를 했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뭔가 대진훈이라고 해야 되나? 대진우라는 단어 자체는 지금 잘못 활용한 거긴 하지. 잘못 쓴 거긴 하지. 나는 다대일이 싫었다. 수는 지금 순자 씨를 선택하지 않은 명분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데이트 선택 안 한 이유는 나는 다대일이 싫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순자를 선택하면 다대일이 될 것 같았다.
순자는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죠. 아, 하긴 내가 지금 이상하게 고독자전을 먹긴 했지만 아, 나 원래 인기 많은데 그럴 수 있지. 광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영철은 이렇게 말 못했죠. 영철은 뭐라고 했지? 영철은 그냥 왜 그런지 궁금했을 뿐, 호기심에서 그랬을 뿐. 실은 이게 사실에 가깝거든요. 이게 사실에 가까운데 순자는 영철의 말보다 광수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옥순이 단지 궁금해서 골랐다고? 영철이? 에이, 아니지. 좋아서 갔다가 까였지. 광수는? 아, 하긴 내가 원래 다대일 될 법하지. 그렇게 오해했을 수 있지. 근데 광수는 다대일이 싫었던 건 맞는데 다대일이 싫어서 옥순을 선택하지 않은 거지. 옥순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다대일이 싫어서는 맞는데 순자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다대일이 싫어서였을까? 지금 순서상으로는 정숙 차례여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계속 첫인상 때도 두려고 그래서 그리고 정숙이랑 1대1을 못 해봐서 지금 순자가 듣고 싶은 해명을 들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가끔은 그래. 진실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줬을 때 더 진실로 여겨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순자 씨는 충분히 광수의 말을 수긍하고요. 어때서 데이트는? 일단 1대1은 처음이었고 일단 나는 오늘 순자를 부른 게 순자랑 있을 때 좀 더 설렌다. 정숙을 따로 깐 건 아니지만 순자가 원하는 너랑 있을 때 좀 설렌다. 순자를 치켜 올려주고 그리고 순자가 원하는 말을 해줘서 순자 씨도 일단 내 선택지 안에 남을 수 있게. 근데 여기서 광수가 그래도 정숙과 순자 대화를 해보면서 순자 씨가 더 좋은 대화 상대라는 거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순자랑도 그 차에서 미방분해서 둘이서 차를 타고 오거든요. 그때도 정숙이랑 얘기할 때랑 비슷한 레파토리가 나와요. 뭐 캄보디아에서 납치당할 뻔한 사건, 뭐 어디 막 걸어서 이동한 사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물론 그런 자기 얘기에 취해서 노래를 부를 시간이 안 남았을 수도 있는데 그 둘이서 묵밥 먹은 날 있잖아. 랜덤 데이트 때. 근데 그래도 광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순자 씨가 계속해서 적절한 질문과 적절한 피드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정숙 씨는 너무 맞아 이러면서 뭐 오바를 했단 말이지. 광수 입장에서는 순자가 더 편한 대화 상대라고 여겼을 수 있을 거는 같아. 근데 원래는 내가 이 장면 보면서 광수가 옥순 데이트 해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할 리 없는데 왜냐면 지금 순서상으로 정숙, 순자, 옥순 이 순서로 가기 때문에 광수는 지금 순자랑 얘기했으면 다음에 옥순하고 한 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겠지. 왜냐면 1, 2, 3, 1, 2, 3, 1, 2, 3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 2 하고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1, 2, 3 해야 로테이션이 한 번 다 도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 장면 보면서 그랬거든요. 광수 옥순 씨 한 번 더 만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여지 없죠. 슈퍼데이트권이 있었죠. 순자가 또 이제 또 호응을 제대로 하고요. 정리하면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으니까 몰골이 말은 아니지만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로 했지 아직은 너로 정했다는 말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순자도 고독정식 먹느라 기분 좋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광수는 갔다 오니 너랑 더 설렜다. 나는 너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이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너한테 가면 다대일이 될까 봐 그랬다. 이 말은 원래 너를 선택하고 싶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죠. 그리고 그쪽 가니까 설렘도 없었고 나는 너에게 더 설렜다. 그리고 너에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겠다. 이 말은 순자가 듣기에는 그러면 갔다 오니까 역시 돌돌순인가? 그러면 이제 나로 결정했다는 뜻인가? 로도 오해하지. 근데 광수의 그런 뉘앙스, 그런 말들 때문에 순자가 지금까지 오해한 적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날 당장 언제야? 그 저녁에 만나가지고 그 찌개 먹었던 날도 프리미엄 매운탕 먹은 날도 순자는 광수가 자기한테 올 거라고 그날 데이트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오해를 실컷 해놓고 이런 거를 지금 의심을 너무 안 하고 있어. 물론 근데 뒤에서 의심을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약간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광수는. 그래도 순자는 지금 기분이 좋죠. 나쁘지 않겠지. 그래서 첫인상 1순위였던 순자가 좀 더 이러면서 내가 너 첫인상 1순위였잖아. 이거를 또 어필을 하고 있죠. 네가 좀 더 설레는 게 많다. 순서도상 옥순 알아볼 차례인데 옥순을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겠다. 날짜가 이제 5일 차니까 여기서 그냥 선택을 해야겠다라고는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아쉬움은 있겠지. 1, 2에서 지금 그 회로가 끊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쉬운데 이게 한 묶음이 3까지가 한 묶음인데 오늘 그러니까 데이트는 못 해봤지만 난 너랑 더 설렌다. 데이트는 못 해봤지만 첫인상 느낀 그대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순자 씨는 원하는 대답을 들었죠. 그래서 광수가 마음 정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슈퍼데이트권으로 광수가 흔들릴지 몰랐겠지. 광수는 무조건 옥순과 데이트를 하겠죠.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 지금 광수의 로테이션 순서상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데이트권을 이제 누가 쓰냐가 관건이지. 그걸 광수가 쓰냐 옥순이 쓰냐. 순자는 나로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생각이 명확해진다. 연애할 때 걱정이 많고 배려를 잘해줘서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데 배려 잘해줘서 걱정이 덜해서 마음이 좀 안정된 것 같다. 광수가 저런 표현들을 참 부드럽게 잘하죠. 광수 씨가 상대가 원하는 거를 들려주고 저거를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저것도 하나의 뭐 배려 화법이라면 배려 화법이지. 그렇죠. 광수 씨가 옥순 씨가 쓰게 만들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맘 같아서는 옥순 씨는 그래도 영철에게 한번 써서 그 데이트를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사실 투명하게 내가 호감 느끼고 있는 사람한테 순자한테 한 얘기를 다 똑같이 했어. 그래도 이실직고 하네요. 하긴 뭐 방송에서 어차피 다 나오는 얘기니까. 거의 다 내용 자체는 다 똑같이 했어. 이 말을 하는 건 실은 순자 하나로 정리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기는 해요. 옥순과 1대1 데이트를 해보기는 힘들겠다. 아쉽지만 마지막 면접자까지 다 보긴 힘들겠다. 아쉽지만 면접비가 또 떨어지고 면접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이 중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채용하는 거랑 비슷하지. 그래서 난 지금도 순자가 다른 사람 알아봐도 상관없고 어쨌든 이건 내 선택이니까 본인의 길은 본인이 나아가는 거고 다만 내일 데이트한다면 난 순자랑 하고 싶다. 저거는 이게 나는 순자 너를 선택하겠지만 너는 너대로 해라. 내일 데이트한다면 순자로 하고 싶다라고 확고하게 말하지만 지금 뒤에서 슈퍼데이트는 옥순에게 쓰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죠. 순자도 날 골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광수 씨가 이렇게 돌직구를 날린 셈인데 지금 순자 씨는 광수의 행동을 볼 필요가 있어. 이 사람이 지금 오늘도 나를 선택 안 했거든. 그 전에 프리미엄 매운탕 먹을 때도 나를 선택 안 했어. 그 다음날 아침에 표현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또 선택 안 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순자 씨가 기억하고 그 좀 이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되는데 광수가 말로 해명을 하면 순자 씨는 그거를 다 그냥 수용해버린단 말이에요. 광수 씨가 그만큼 좋으니까. 이게 순자 씨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부러지는 그런 면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번 편견이 사로잡히면 거기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광수는 멋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대화도 수준 높은 사람, 영철은 투박한 사람, 약간 이런 구분이 된 것 같아. 근데 그건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대화를 한번 해봐도 잘 맞는 사람이 있고 한 거니까. 순자가 나도 골라줬으면 좋겠다. 광수는 그냥 좋겠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자가 고른다면 광수는 다대일 데이트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정숙한테 정리 안 했잖아. 다대일 싫어한다 그러면 가서 정숙 정리하고 와야지. 강요는 절대 아닌데 네가 나 골랐으면 좋겠어. 둘이 밥 먹었죠. 둘이 묵밥 먹었지, 묵밥. 그래서 광수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 모르지 이때는 안 웃네 하면서 공유하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관계를 이끌어 나가면 좋으니까가 결국 광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인데 일단 이렇게 너도 들어와 있어봐. 잠깐만. 내가 아직 확신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확신은 못하겠으니까 일단 잠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잠깐 30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본능적으로 순자님한테 가야겠다. 하지만 지금 본인은 굉장히 순서에 맞춰서 세 사람을 로테이션 돌면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저에게 이성적 끌림을 조금 더 주는 웃음이 순자님의 웃음이었던 것 같다. 정숙과 옥순 다 1대1 데이트 했지만 여기서 옥순 얘기를 하더라고. 옥순님하고는 못 해봤지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해볼 기회가 생겨버렸지. 근데 순자에게 말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그 부분을 못 지켜줘. 정숙한테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못 지킨 것처럼. 정숙한테 뭐라 그랬어? 가서 계속 잔다 그랬잖아. 근데 못 지켰죠. 순자에게도 나는 너로 마음 정했다고 했잖아. 하지만 못 지켜줘. 근데 이제 그걸 못 지키는 게 순간순간 자기 목적이 더 중요한 거지. 사람과의 어떤 신뢰나 이런 것보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당장 자기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을 위해서 좋을 수 있어요. 선택을 한 거죠. 빠르게. 잘했네요. 순자가 아니고 너가 갔잖아. 나는 그쪽으로 간 거지. 거기서 나온 건 순자야. 내가 순자를 보러 간 게 아니고 거기 갔는데 마침 순자가 문 열고 나오고 있었어. 순자가 문 열어줬어. 그러니까 뭐 마침 순자 씨랑도 얘기도 하고 이러려고 그때는 뭐 누구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뭐 순자를 만나러 갔겠어? 만약 정숙을 만날 마음이면 더 확실하게 말하지. 내가 순자를 만나러 갈 마음이었으면 좀 다른 방식으로 설 수도 있지. 내가 그냥 문 열은 거야. 나 실은 너 보러 온 거야. 할 수도 있고. 옥순님과 데이트 못한 아쉬움은 포기를 한 거죠. 제작진 이래가지고 광수가 슈퍼데이트 딸 만한 미션을 준 건가? 아쉬워? 그러면 기회를 줘야지. 아쉽다고 하니 드렸습니다.
그래야 호감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을 거로 생각해서. 광수가 옥순보다 확실히 더 전략적으로 나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또는 그래도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선택을 어느 정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옥수는 아쉽지만 기회가 왔어? 그러면 만나야지. 이런 정도인데, 근데 옥수는 그냥 계속 붙잡고 있는 거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 아프지만 잘라낸 느낌. 그래, 지금 순서상 옥순을 만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옥순과 정숙에게 순자로 마음 정했다고 말할 거냐, 정리할 거냐. 그래서 넌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 안 한다 이러면 나쁜 놈이고, 말한다 이랬다가 말을 못하면 그것도 나쁜 놈이고. 그런데 이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회가 돼서 상대가 물어보면 뭐 하고, 안 물어보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선택하는 거죠. 굳이 기분 나쁘게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옥수는 몰라도 정숙한테는 그래도 말을 해줘야지. 본인에게 마음 표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이 이들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지금 선택을 말해주지 않고 어쨌건 선택지로 남겨두기 위한 것에 대한 명분인 거죠. 그냥 은연중에 알 수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물론 이해해요. 이해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은연중에 알 수 있는데, 근데 상대가 모르면, 나는 은연중에 알 수 있게 표현했는데 상대가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어쨌건 광수는 직접적으로 옥순이나 정숙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한 게 됐고, 옥순에 대해서는 아쉽다, 두 가지를 인터뷰에서 드러냈고요. 광수는 일단 옥순, 정숙 킵한 상태로 순자에게 마음 표현해서 그렇죠. 일단 정숙하고 데이트를 하고 왔으니까. 순자는 영철님도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지금은 광수가 많이 커져서, 영철의 고백은 나를 그냥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한 기쁨이었고, 그 기쁨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물론 뭐 미안함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 만약 다 내가 광수로 정한다 그러면 이제 그 기쁨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같이 따라와야지. 다른 사람의 선택지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광수의 고백 그냥 나도 좋다. 완전 배제까지는 아니지만 한쪽으로 기울었으니 빨리 선을 그어주는 게 맞는데, 일단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 그래? 라는 말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 다르구만 이 나올지 두고 봅시다. 그거는 이제 순자님이 어떻게 할지, 그걸 언제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래도 어제까지는 지금 옥순, 광수, 순자 선택지가 그래도 현재로서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셋인데, 그나마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순자 씨가 정리를 해주는 모습을 최초로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원래 선택지가 있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상철. 하지만 상철은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지금 옥순에게 걸려들면서 지금 실속이 없지만 어쨌건 그 정정당당한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뒤로는 아직은 안 보이고 있고요. 순자 씨가 그래도 그나마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두고 보자고요. 그리고 여자들 방에서 이와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오가는데, 옥순 씨가 물어봅니다. 근데 광수랑 어떻게 됐어? 나? 순자가 나? 광수랑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옥순 씨 얼마나 이때 가슴이 아팠다고 표현해야 되나? 기분이 나빴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6명을 다 모으는 업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도 대어가 광수, 영철인데 지금 영철 왔다가 거의 나가리 돼버렸고, 광수는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잘 돼버리고 있고, 빨리 딱히 쓸모없는 자격증만 여러 개 모으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정작 중요한 실험엔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광수랑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옥순은 광수 나랑 잘 돼가고 있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옥순 씨가 센스 있고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인 건 맞는데, 그게 옥순 씨가 스마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옥순 씨는 기본적으로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저 정도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왜 눈치를 보고 살아왔을까? 불안도도 많은 사람이에요. 옥순 씨의 묘사를 종합해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사는 어린 시절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건 그냥 완전히 100% 소설입니다. 이제 실제로 비서직책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자기 회사에서 보거나, 보통 요즘엔 비서가 없는 회사도 많으니까 실제로 비서들이 그렇게 막 의전까지 하고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말 그대로 뭐라 그래, 그냥 스케줄러 같은 그런 비서도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뭐 그게 직업적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는 아닌데 조금 더 다른 게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옥순 씨는 광수가 나랑 잘 돼가고 있는 줄 알았지. 은근 순자랑 옥순 좀 견제하는 부분이 있죠. 옥순 씨가 상철과 데이터가 됐을 때 순자 씨가 자기가 광수랑 되면서 이제 되게 좋아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순자는 진짜 옥순 씨가
광수가 언니한테 뭐라고 했어? 근데 옥수는 말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순자가 또 막 웃어. 근데 옥수는 내가 너무 바쁘니까 말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줄 알았지. 근데 이제 광수가 옥순한테 살짝 어필이 될 만한 말들은 했죠. 근데 그거는 순자 정숙에게도 했던 그런 말이고, 옥순 씨는 공격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순자는 또 엄청 웃어. 아, 승자의 미소군요. 언니도 나랑 비슷하구나. 나도 나 좋을 때로 해석하거든. 이러면서 이게 나도 나랑 비슷하구나 라고는 했지만 언니는 완전 자기 좋을 때로 해석하네? 사실도 아닌데 광수가 언니를 왜 좋아해? 광수는 난데 그 말이죠. 나랑 비슷하구나 라고 해서 살짝 쿠셔너를 넣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광수님이 직진하겠다 얘기하긴 했거든. 아유 언니 좋을 때 해석하지 마. 광수 나한테 직진하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옥수는 오늘 옥순도 놀랬어.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낮에도 그랬어. 오늘 저녁만 아니고 오늘 낮에도 그랬거든. 순자 씨는 이제 광수 씨로 이제 거의 마음이 결정을 했으니까 데이트 끝나고 와서도 나는 너 한 명한테만 집중한다 식으로 얘기했어. 순자 씨도 이제 광수의 결정을 들었으면 이게 실제 광수의 결정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했다가 광수와 옥순이 데이트하는 모습 광수가 옥순을 직접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옥순 씨가 저거를 영철한테 쓰고 광수가 그래도 옥순한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옥순과 데이트를 하면 그때 순자 씨가 어떨지 그래도 순자는 광수 씨가 어떤 그거에 대해서 명분을 대면서 순자에게 말하면 순자 씨는 또 수긍해버릴 것 같아. 순자 씨가 실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그래서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걱정될 정도로 욕을 많이 먹고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순자 씨가 기본적으로 순진하고 순수한 면이 있는 사람은 맞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 저런 부분을 근데 이제 그게 살짝 자기가 한번 꽂히면 편향된 사고를 하는 부분하고도 연결돼 있을 수도 그렇지만 이제 순자도 어쨌건 광수의 행동을 계속 봐오곤 있으니까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을 수도 있지. 순자는 뭔가 시그널이 있었어? 근데 옥수는 여기에서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을 결국 망치는 전략을 쓰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여우짓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하지 않았어. 여기서 지금 아니 시그널 없었어. 여기서 시그널이 있었다고 하면서 순자 긁을 수 있거든요. 할 만한 말들이 있었어. 양파, 까봐 뭐 그러면서 분명히 둘이서 대화한 게 있었지만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옥순 씨가 이렇게 정치나 기싸움 이런 거를 원래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남자 출연자들을 다 자기 선택지로 두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다. 이게 너무 업적으로 꽂혀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24기를 난장판으로 만든 요주의 그 근본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순자도 그래도 옥순이랑 얘기를 해보니 좀 이상한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옥순이 저런 거야? 근데 순자 씨가 여기서 다른 여자 출연자들하고 조금 더 관계를 더 돈독하게 유지를 했으면 정숙 씨의 그런 얘기도 다 들었을 거야. 근데 지금 못 들었거든. 그래도 광수에 대해서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옥수님이 난장판을 만든 건 아닌가? 평정인가? 순자님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 이게 지금 옥순의 말에서 내가 이제 하면서 언니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뭐 시그널이 있었어? 한데 옥순이 시그널이 없다고는 했지만 시그널이 없었는데 왜 자기라고 생각했지?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좀 의심이 피어난 거야. 광수랑 얘기할 때 의심한 건 아니에요. 와서 옥수님이 전말하니까 뭐가 없었는데 왜 어쩌랬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그걸 잘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자 씨는 똑똑한 사람 맞는데 그걸 잘 판단하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있으면 좋다가 떨어져 있으면 또 많은 생각이 들고 떨어져 있으면 뭐 옥순한테도 얘기 들리고 정숙한테 직접적으로 듣진 못했겠지만 간접적으로 보고 듣는 게 본인도 있겠지. 시도 때도 없이 커지는 의심과 불안. 그러면서 이제 영철과 광수의 대화가 또 있습니다. 광수 어젯밤에 좀 일찍 자고 일어나서 순자랑 대화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시에 또 눈을 떴군요. 부지런해요. 이번에 메이저리그 2명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영철이 물어봐요. 너는 마음에 순번 정리가 딱 돼? 근데 광수는 나 어제 정리 끝났고 말도 했어. 근데 이제 영철은 지금 정리가 안 됐지. 슈퍼데이트 기다릴 생각도 했는데 너무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마음이 편하다. 누구라고는 절대 말해주지 않아. 광수는 자기 정보를 오픈하지 않아. 그쵸? 여기서도 정한 사람이 순자라고는 말하지 않죠. 그러나 정한 사람이 순자라고는 말하지 않고 옥수님이랑 얘기했는데 옥수님도 뭔가 진정성이 있더라고. 영철은 오히려 옥수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옥순 씨가 약간 영철한테 매달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장난스럽긴 했지만 사랑했다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오히려 옥순이 괜찮아 보였을 거야. 내가 그래서 옥순 씨가 슈퍼데이트권을 영철한테 쓰면 이게 그래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영철이 보는 옥수는 진정성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래도 나한테 하는 모습이나 그 모습이 그래도 깔끔하고 이 사람이 그래도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때 거절 당했어도 이때 옥순 씨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만약 영철의 마음을 얻을 거면. 근데 지금 옥순 씨는 그러기 힘든 게 다른 사람한테 결혼을 언급해놔 버려가지고 뭐 영철 씨랑 그럴 수는 없는데 옥순 씨가 영철의 마음을 얻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옥순님은 지금 업적 달성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가 없겠지. 그리고 수박 겉핥기식의 대화로만 느꼈던 영철. 이게 문제라니까? 옥순 씨는 컨텐츠가 없어. 컨텐츠가 없으니까 지금 그래도 좀 대화도 해보고 정말 대등하게 연애를 하고 싶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야. 말 그대로 그냥 플러팅, 가벼운 대화만 그냥 하는 거지. 광수도 그래. 나도 그게 아쉬웠어. 옥수님이랑 겉핥기식의 대화 말고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는데 지금까지는 옥순 씨는 콘텐츠가 없었어요. 지금 벌써 이 사람들은 알잖아. 그렇게 겉핥기식의 플러팅을 할 때 벌써 영수, 영식 이런 사람들은 야 고수다. 영수는 고수다. 하면서 우리 공주님 이러고 있고 영식은 거기서 또 눈물 흘리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겉핥기식을 하고 있네? 아 그런 거 그만하고 깊이 들어가 보자. 사람 대 사람이 만났는데 대화 좀 해보자. 이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결국 옥수님의 그런 가벼운 플러팅은 실은 대등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죠. 대등한 관계를 원하는 보통의 괜찮은 사람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1대1 데이트 해보고 싶다. 근데 어제 판단하기엔 1대1 데이트는 절대 불가능했다. 옥순 씨 너무 인기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다 타이밍이고 영철도 나도 그렇다. 그런 시기가 앞에 있었다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영철도 옥순 씨가 마지막에 보여준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영철이 좋아하는 거는 되게 당당한 그런 모습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옥순 씨가 긴장하셨어요? 손 떠시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철이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그런 모습들. 순자 씨도 근데 하면서 말은 하긴 하지만 어쨌건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철 씨는 그런 부분에 되게 끌려.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그 어떤 지적인 모습들 아니면 그런 당당한 모습,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런 모습에 끌리는데 순자 씨가 그런 사람이기는 하죠. 자기 신념이 확고한 사람. 그래서 지금은 순자 씨지만 그러니까 영철도 마지막에 옥순 씨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그래도 옥순 씨도 진정성이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슈퍼데이트권 얻으면 옥순님한테 쓸 생각도 있어? 근데 영철은 아마 순자님한테 쓸 것 같아. 영철은 숨김없이 그냥 자기 생각을 다 말하고 있지. 광수는 자기 얘기는 안 해. 그치 순자님하고도 안 해봤으니까 이러면서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나는 옥순님한테 어제 만나서 말했거든. 나는 순자님 선택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사랑했다, 좋아했다. 실제로는 사랑했다였지. 근데 이제 좋아했다라고 표현했어. 근데 그게 멋있더라. 거절당한 상황에서 좋아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이제 멋있는 거지. 그러니까 광수는 실은 순자한테 원래는 쓰려고 했으면서 나는 슈퍼데이트권 따면은 5분 정도 고민해봐야겠다. 이러고 있네. 아까 일에 대해서 어때라고 했을 때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부터 이렇게 나온 거는 일에 대해서 뭔가를 숨기려고 했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자기를 오픈하는 것을 꺼려한다 정도로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영철이 옥순에게 미련이 남았다기보다는 옥순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긴 했지만 그래도 옥순 괜찮은 사람이네. 만약 순위를 정한다면 옥순이 씨가 이 순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순님한테 마지막에 판을 만들어 볼지 그러면서 죽어도 순자에게 나네. 지금 영철 씨가 순자라고 하니까 견제당하고 싶지 않은 거지. 영철 씨가 잠깐 자리 비우고 나서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광수는 뭔가를 꺼내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광수. 남들에게 걸리지 않게. 남들 안 볼 때 혼자 공부하고 공부 안 한 척하는 얄미운 친구군요, 아주. 야, 여기서 이제 순자 씨에게 편지를 쓰고요. 그래서 광수의 편지는 언제쯤 순자에게 닿을지. 이게 왜 그러냐면 슈퍼데이트를 하고 이 슈퍼데이트권 후보자로 광수를 만나러 온 옥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슈퍼데이트권이 있어요. 서로 눈치 게임이 시작될 거야. 누가 누구한테 쓸지. 옥순 씨가 먼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내심이 적은 사람이 지는 거야. 저 편지 순자에게 나가서 연애하자고 했다고요? 잠깐만. 그러네. 이제 곧 마지막 날인데 나는 돌려 말하는 거 잘 못해. 나는 순자랑 나가서 진지하게 연애해보고 싶어. 첫날 같이 찍은 사진이 나중에 재밌는 추억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물론 순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지만 내 진솔한 마음을 정해 없어. 연애하자고 했네. 그러네. 중요한 말을 했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전하지 못하네요. 옥순과 슈퍼데이트를 하고 정해야겠네. 야, 이거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적은 게 아니네. 야, 이거 전략적인 편지네. 그러니까 미리 적어는 놓는데 정황상 이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구나. 야, 진짜 이거 이게 편지는 순자인데 옥순과 잘 되면 이 편지는 이제 한 줌 재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광수는 옥순이 나에게 슈퍼데이트권 쓰고 나는 순자에게 쓰고 그게 광수가 원하는 거고 옥순은 광수가 나한테 쓰고 나는 뭐 영철이든 영철에게 쓰는 게 낫지 옥순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감아놓은 상태니까 야. 그래서 제작진은 언제쯤 순자에게 닿을지라는 말을 하는 거네. 지금 바로 줄 수 없는 편지니. 그래서 솔직히 옥순님이랑 슈퍼데이트 하고 싶지. 서로 이제 눈치 게임. 옥순도 순자도 오감 있는데 옥순이가 1대1 데이트를 안 해본 거는 또 맞으니까 순자에게 직진하겠다고 한 상황과 충돌. 여기서 두 사람이 이제 슈퍼데이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영수님은 이제 노려보고요. 이제 다음 주 이야기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예능적인 파트가 남았는데 슈퍼데이트권 따는 장면이나 슬쩍 볼까요? 이름을 안 쓴다고? 그거 너무 치사하잖아. 그게 순자일지 옥순일지 정숙일지 일단 놔뒀다가 그 이름 안 쓰기 전략은 되게 치사하지만 그럴듯하네요. 순자 씨의 웃음으로 시작하는 슈퍼데이트권 미션이군요. 첫 번째 종목, 지난 산약초 타운이 있는데 거기는 약초 47가지를 불러줍니다. 가장 많이 적어내는 사람이 슈퍼데이트권 획득. 근데 원래 사람의 뇌는 보통 7개 정도를 기억하도록 되어 있어요. 1개에서 9개. 그게 보통 기억력의 범주죠. 이때 절대 1등 못할 거라고 일단 제외시킨 게 영식 씨였죠. 영식 씨는 일단 듣는 힘이 약해서 저거를 낮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영자 씨가 굉장히 낮았죠. 영자 씨도 누군가 말 듣고 이제 웃고 집중 못하는 걸 보면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두 사람은 제외를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 하나를 보고 열을 판단하는 건 편견일 수 있지만 그게 맞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데프콘은 무슨 생각으로 영식이 유리하다고 한 거죠? 기억을 뭘 잘해. 비꼬는 거지? 앞에서 기억 지금 못한 거 가지고. 네, 영수는 굉장히 빼곡하게 적었는데 여기 뭐 딸기, 뭐 페퍼민트 뭐 이렇게 다 적었어.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다 적은 거야. 살짝 페어플레이는 아니죠. 애초에 기억을 해서 적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적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만 걸려라 하고 쓰고 있대. 한약재를 다 쓰고 있고 광수는 어려워. 난 역시 암기를 못하겠어. 어젯밤에 시험 공부 다 해놓고 안 한 척하는 영철이 나가자마자 편지를 써서 준비를 해놓는 그런 느낌이지. 결과는 영자 4개, 영식 4개. 보통은 그래도 7개 정도는 나오는 게 평균인데 이제 4개는 조금 집중을 못했다고 봐야죠. 옥순 씨 8개. 평균보다는 조금 많다고 봐야죠. 보통 이제 7개를 평균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또 익숙하지 않은 한약재니까. 영어 9개, 광수 10개. 영어도 많았는데, 영어도 소리 없이 강했는데, 광수가 더 잘했죠. 딸기, 바카, 페퍼멘트 이런 게 있으면 실은 여기서 먹고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런 건 굳이 따로 다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 영수 씨도 많이 적었는데, 아쉽네요. 자기가 1등일 줄 알았대. 그래서 광수 씨가 일단 하나 땄고요. 순자는 광수가 뭐만 하면 좋아. 우리 광수가 1등 했네? 우리 광수. 영수, 영호 잘했고. 뭐 외우는 건 잘 못하네 이렇게 하면서 약한 소리 하더니 인터뷰에서는 공부로 땄다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이런 마인드로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마음을 정리하는데 옥수님이랑 1대1 데이트 못 해봐서 그래서 슈퍼데이트권, 데이트권 딸 확률이 낮아서 고민 끝에 포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따가지고 고민이 됐다. 그래서 옥순과는 어떻게든 데이트를 했겠지. 지가 썼든 옥순이 썼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안군의 인구수 맞추기인데 66년도에 10만이었는데 이때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24,077명이었나? 뭐 대충 그런 숫자였던 것 같은데 24,733명이었나? 그래서 24,000명이 1등 했지. 근데 이때 이거를 영철 씨가 찾아놓고 영철이 못 맞췄어. 여기서 직접 검색까지 했는데 다 들었고 상철 씨는 24,700명, 영호 30만 이런 인구나 이런 숫자엔 약하군요. 뭔가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군요. 영수랑 옥순이 24,000으로 똑같고 이 둘이 땄죠. 그래서 결과는 24,277명이구나. 결국 24,000명이 따는. 그러니까 15만, 30만 이 두 명은 진짜 지방 인구 감소를 모르는데 솔직히 이건 뭐 미안한 얘기인데 영호는 뭐 그럴 수 있어. 영호는 어쨌건 뭐 외우고 이래서 자기가 실력을 보여줬고 지방 인구 감소? 난 이런 거 모른다. 나는 코딩이니까.
뭐 영호가 코딩하는 거 맞나? 영식 씨는 지금 지방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저렇게 개념이 없다고? 이거는 영식 씨는 아까 외우는 것도 4개 외우고 지금 지방의 인구 감소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지금 저렇게 한다고 이게 지금 그래놓고 지금 슈퍼데이트권을 뭐 4개를 따? 4개를 따가지고 3개 아니면 3개를 따가지고 뭐 영자 영숙에게 쓰고 하나 더 따면 너한테도 쓴다고까지 해서 뭐 4개까지 바라봤는데 지금 뭐 뭘 하나도 못 따는데 아니 영어는 어쨌건 다른 걸로 자기 실력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자기 분야 아니니까 그런 건 상관없다는데 영식 씨는 지금 창원도 10만이 안 돼요? 아 그래? 머릿속에 옥순만 들어있다고 하기에는 옥순 씨가 몽골에서 캠핑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마라탕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마라탕 안 좋아하는데, 떡볶이 좋아하는데, 캠핑 같은 거 안 좋아하고. 여기서 이제 영수랑 옥순이 따고요. 영식은 뭐야 대체? 뭐 무슨 자신감으로 딴다고 한 거야 진짜? 여기서 뭐 몸으로 하는 거 했으면 뭐 땄겠어? 여기 지금 영철이 있는데 선수한테 뭐 스피드든 힘으로는 못 이길 거고. 영식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슈퍼데이트를 3개나 딴다고 그런 거야? 영식 씨가 따려면 운빨 게임을 했어야지. 아, 주사위 2개 던져가지고 더블 나오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가능성이 있죠. 복불복 게임을 했으면 가능성이 있었죠. 근데 시도 어떻게 보면 마이산으로 삼행시를 썼는데 거기에서 지금 언급도 안 됐잖아. 그렇다면 영식의 시는 별 볼 일 없었단 얘기지. 영수 씨도 땄고요. 영수는 옥순에게 쓰겠죠. 뭘 더 표현할 말이 있을까? 그러게요. 영철 씨는 자기가 검색해놓고 아쉽게 됐네요. 24,277명인데 데이트권을 얻었다면 순자한테 썼겠지. 그러니까 순자 씨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썼을 수도 있잖아. 순자와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었고 근데 순자도 영철도 슈퍼데이트권을 못 땄죠. 순자가 차라리 슈퍼데이트권을 따버렸다면 영철 씨가 순자의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100일장이 열립니다. 주제어는 마이산. 마이산을 주제로 시를 쓰라고 했는데 상철 씨가 계속 못 쓰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확 써내려 갑니다. 9분을 고민하고 1분 만에 42초 만에 후루룩 써서 발표를 하는데 와 영수는 정말 길게 썼네요. 마이산을 배경으로 그대와 사진을 찍을 때 그대는 나의 마이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마이를 MY산으로 그대와 산의 진미를 먹을 때 설레서 당황한 나의 입꼬리는 말의 귀처럼 펄럭였습니다. 그래도 영수 씨 애썼는데 잘 썼어. 그러니까 되게 노력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수 씨가 되게 성실한 사람이야. 약간 좀 성실한 소시민 같다고 할까? 좀 그런. 근데 스스로는 굉장히 대인배이고 싶어해서 그 갭이 너무 큰 거지. 그냥 성실한 소시민이지. 나쁘지 않죠. 그때가 다른 남자와 웃으며 대화할 때 갑자기 이상이야? 이상의 날개가 나오는 거야? 내 마음은 산마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 속에 질투를 담았어. 그래서 그녀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그쵸, 옹졸해지는 자신이 싸구려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옹졸하다라는 표현이 참 그렇군요. 마이산의 밤을 함께 그대와 단둘이 대화하며 내 마음을 다시 마이산의 봉우리처럼 솟구쳤습니다. 그대라는 산의 정상에 올라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다. 그래 이 영수가 이런 거 진짜 이게 잘한다니까. 영자 씨 되게 재밌게 썼어. 쿨하고. 아 마이산이 말의 귀지 참. 아, 그래서 말의 귀처럼 펄럭였다고 그랬구나 영수도. 혼자 앉아 있었던 얘기 그 누구도 오지 않았지. 살짝 귀요니 텐션으로 읽어줘야 될 것 같아. 야속하다 마이산. 그래서 나 삐졌다까지 재밌게 했는데 상철 씨는 일렉트로 버전으로 음을 넣었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리듬 맞춰서 읽으세요. 자막이 개구리색이죠. 그렇지. 그렇게 이제 노래하듯이 했고요. 그렇게 아차상은 영자. 아차상은 영자고 본인 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영호 씨가 나랑 가자 하면 되는 거지. 영호 씨가 이제 그거 들었죠. 슈퍼데이트권 나랑 써.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네가 네 덕에 나가는 거니까 하면 되잖아. 영자 씨는 영호한테 쓰겠죠. 그래도 이동했으니까 내돈내산 데이트였지만 시도 잘 지었고 마이산 다시 안 온다고 하고 슈퍼데이트는 원래 제작진이 내주는 건데요. 영자 씨는 지금 2등이니까 안 내준대. 제작진은 아주 그냥 빠꼼해. 나가기는 하는데 네 돈으로 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영자가 영호한테 안 쓸까? 영자가 그러면 누구한테 쓸 것 같아요? 지금 영자가 쓸 사람이 영호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영호한테밖에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영철도 아닐 거 아니야. 상철한테는 까였고 그러면 뭐 광수인데
광수는 지금 경쟁이 심한데 영자는 경쟁이 심한 판에 끼어들 성격은 아니긴 한데, 아니 만약 상처를 선택한다면 영자는 진짜 영식급인 거야. 말귀도 알아듣는 게 못 알아들은 거거든. 살짝 그랬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상철 씨가 굵은 선 어쩌고 하면서 나는 옥순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영자 씨는 옥순과 경쟁하는 선택을 하진 않을 거야 절대로. 그래서 나도 영호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상철이 슈퍼데이트권을 따고요. 순자 씨 임팩트 있었던 건 확실히 상철 씨 그냥 한 방씩 한 방 있다니까. 상철이 확실히 진짜 다들 정상이 아니야. 아니 그 다들의 본인도 포함될 텐데 굳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박제되려고 왜 그래. 진짜 다들 정상이 아니야. 순자 씨가 한 말이니까. 상철의 1등 다들 인정했고요. 옥순 너무 웃겨요. 매력이 없댔어요. 아 너무 웃겨요. 매력이 없댔어요. 이거 누굴지. 그래서 제가 그때 영철은 아닐 거다. 옥순 씨는 심포도지를 했기 때문에 영철에 대해서 매력이 없댔다 그런 표현을 쉽게 드러내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영철이 아니라고 했지만 근데 반전으로 상철이었네. 상철 씨가 깊게 생각 안 하고 따서 좋다. 옥순한테 쓰겠죠. 그렇게 옥순의 고민은 다음 주로 넘어가고요. 옥순과 광수의 눈치 게임은 어떻게 될까? 슈퍼데이트권을 이 5명이 땄구나. 영수는 뭐 옥순밖에 없을 거고, 영자는 영호일 것 같고 확실하진 않고요. 상철은 옥순밖에 없을 거고, 광수는 순자한테 쓰고 옥순이 광수한테 쓰든, 옥순이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한테 쓰고 광수가 옥순한테 쓰든, 뭐 이런 중에 하나겠지. 보는 재미로는 광수가 옥순한테 쓰고 옥순이 뭐 영철한테 쓰고 순자가 그걸 보면서 이제 고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구도가 복잡해지는 게 시청자로서는 원하는 길입니다만, 이거는 뭐 어쨌든 예능을 보는 마음이고, 이분들의 마음고생, 순자와 광수의 마음고생을 덜기 위해서는 뭐 광수 씨가 순자 씨를 선택하는 게 좋긴 하겠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인생 PT 4기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인생 PT는 매주 추가되는 새로운 온라인 강의, 실시간 온라인 실습 수업을 8주간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일요일 오후 9시 뿐만 아니라 월요일 오후 1시 반도 새롭게 개설이 돼서요. 택일에서 시간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워크숍을 2회 3시간 반 완성된 하나의 과정으로 제공이 됩니다.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과제를 피드백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워크숍 이후에 진행되는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서 혼자가 아닌 함께 마음을 수업하고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실생활에 필요한 대화 스킬도 늘릴 수 있는 자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항목들로 제공되는 인생 PT는요. 지금 온라인 실습은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월요일 오후 1시, 택일로 해서 100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워크숍은 4주차, 8주차에 각각 진행이 되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나 월요일 오후 1시, 택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은 워크숍 이후로 식사, 그리고 자율 모임, 늦은 시간까지도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수별로 8주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강생은 8주마다 입학이 가능하고 새 기수마다 새로운 실습이 진행이 되는데, 8주가 끝나고 그 다음이 되면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실습을 만들기 때문에 뭐 1기, 2기, 3기 계속해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참 많고요. 새로운 실습, 그리고 새로운 워크숍, 계속해서 새로운 과정이라고 느낄 수 있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수업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인생 PT를 수강하신 분은 그 다음에 인생 PT를 수강하실 때는 40%의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2회차, 3회차 들으실 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인생 PT는 누구에게 좋을까요? 내가 성장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저기서 배운 건 많고 책에서 들은 건 많은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관점이 너무 1차원적이지 않나. 다른 사람들의 입체적인 관점, 그리고 내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싶다. 변하고 싶은데 혼자만의 학습이 어렵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다른 사람과 교류를 원한다. 그리고 이런 학습과 경험 자체를 즐기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과정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인생 PT 오셨던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자신감이 저도 좀 생겼어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로 신청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